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그의 눈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간 제 남편 오준혁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그에게 저는 차마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내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한명숙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안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그냥 명숙이네 반찬 가게. 별다른 특색도 없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 12년 전 남편 오준혁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지 꽤 됐지만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고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아니야. 약속 시간이 빠듯해서 나중에 먹을게.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혼 신고서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준혁 나와. 도망가면 마누라가 대신 갚아야지.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저는 겁에 질려 집 안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28살 딸 지은이는 엄마를 감싸며 함께 떨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준혁이 딴 여자 생겨서 도망갔대. 아이고, 마누라는 뭔 죄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버림받았네. 딸도 시집 못 가겠어. 아버지가 저래가지고. 저는 그 소문들을 듣고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신고서는 진짜였고 남편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은 몇 달 동안 찾아왔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빚을 물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데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 따면 돼. 지금은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 딸의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28살 꽃다운 나이에 엄마 걱정만 하는 딸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설거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겨우 3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제 가게를 갖는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맛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바로 그 된장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게 괴로웠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서요.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날 버렸지만 내 음식 솜씨만큼은 가져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딸 지은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가난한 저희를 차별하지 않고 딸을 잘 대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엄마 덕분에 행복해. 저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제 손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잘됐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밥을 해 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 다른 여자랑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62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잘 됐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해 가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밤 11시가 넘어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길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가게 문을 잠그려는데 누군가 유리창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비에 젖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인가 싶어 경계하며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저기요. 뭐 필요하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면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낡아 빠진 올리브색 점퍼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한쪽 소매는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지는 진흙투성이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발가락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떡져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리 가세요. 여긴 반찬가게지 쉼터가 아니에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문틈에 손을 넣어 막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 비록 주름이 깊게 패이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지만 그 눈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30년을 함께 산 남자, 12년 전에 사라진 제 남편 오준혁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이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말할 힘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명수가 나야. 준혁이. 쉬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소식도 없던 남편이 이런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배가 너무 고파서 왔어. 밥 한 끼만 먹고 갈게. 제발. 남편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한때는 건장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였는데 지금은 밥 한 끼를 구걸하는 거짓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매일 밤 이 사람 때문에 울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을 절뚝거렸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앉아요. 저는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남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처참했습니다. 옷에서는 곰팡내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금방 올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팔다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깍두기. 그런데 손이 반찬 대신 냄비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워하고 원망했던 남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애호박을 썰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끓이던 찌개였으니까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신혼 때 남편이 이 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 나. 과장 좀 그만해요. 그냥 된장찌개잖아요. 아니야. 진짜야.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큰 식당 차려서 당신 사장님 시켜줄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사업가로 성공해서 저를 식당 사장 부인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뚝배기에 끓어오른 찌개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밥도 푸짐하게 퍼담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곁들였습니다. 물도 한 잔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해서일까요? 아니면 슬퍼서일까요? 제 마음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드세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뚝배기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된장찌개야? 내가 좋아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의 눈물 나는 표정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먹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습니다. 서너 번 떨어뜨린 끝에 겨우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게 아니라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맛이야. 내가 12년 동안 그리던 바로 이 맛. 남편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찌개 국물에 말아 먹고 김치를 우적우적 씹고 다시 밥을 입에 넣고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체해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처럼 아니면 평생 다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밥 한 그릇에 저렇게 우는 걸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체할 것도 모르고 저렇게 허겁지겁 먹는 걸까? 뚝배기를 싹싹 긁어먹고 나서야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치도 다 먹고 깍두기도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김치 국물까지 밥에 비벼 먹었습니다. 물 드세요. 제가 물컵을 내밀자 남편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소매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2년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야. 사람이 먹는 밥이야. 12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알아? 다른 여자 만났잖아요. 빚 갚기 싫어서 도망간 거고.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제 차가운 말투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절대로.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집을 나갔어요? 왜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나랑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널 지키려고 나간 거야. 빚쟁이들이 너한테 손대겠다고 협박했어. 우리 딸한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도망간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내가 사라지면 법적으로 너랑은 상관없는 빚이 되잖아. 이혼 신고도 내가 미리 해놨어. 내 도장 몰래 가져가서 했어. 미안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당신이 했다고요? 응. 그게 널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빚쟁이들이 너한테 손 못 대거든. 그리고 나는 너랑 지은이 멀리서 지켜봤어. 빚쟁이들이 너희한테 해코지 하는지 확인하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무책임한 남자, 가족을 버린 비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럼 12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예요? 왜 이 꼴이 됐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했어. 하루 15시간씩 일했지. 벽돌 날르고 시멘트 섞고 철근 나르고 돈을 빨리 모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서 허리를 다쳤어. 철근 떨어져서 허리를 맞았거든.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 뒤로는 막노동도 못하게 됐지. 그럼요. 폐지 줍고 빈병 주었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벌면 다행이었지. 겨울에는 추워서 찜질방에서 잤어. 5,000원 내면 자고 씻을 수 있거든. 여름에는 공원 벤치에서 잤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너희들을 지켜봤어. 멀리서라도. 내가 설거지 일하는 거 봤어.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거 다 봤어.
지은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봤고,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봤다고요? 응.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끔 멀리서 지켜봤지. 너희가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빚쟁이들이 다시 너희를 괴롭힐까봐.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은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도 저희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보. 이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제가 울먹이자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나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잖아. 내가 새 출발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제 물음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남편이 내민 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단명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 간암, 전이 진행, 남은 시간 2개월 미만. 뭐라고요? 암이라고요? 말기라고요? 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알았어. 배가 너무 아파서 무료 진료소에 갔더니 암이래. 그것도 말기. 수술도 항암도 다 소용없대. 그럼 치료는요? 왜 치료 안 받았어요? 병원비가 없어. 그리고 치료받아봤자 몇 달 더 사는 거잖아. 그 돈이면 너한테 주고 싶었어. 남편이 또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돈이야. 12년 동안 모은 거.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2천만 원. 하루 한 끼만 먹고 옷도 안 사고 담배도 끊고 모았어. 너 주려고. 미쳤어요? 이 돈으로 병원비 쓰고 치료받았어야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나는 죽어. 그럼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못 갚은 빚이라고 생각해. 12년 동안 고생시킨 값이야. 싫어요. 안 받아요. 당신이 써요. 저는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제발 받아. 이게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가게 좀 더 넓히고 편하게 살아. 그럼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남편의 애원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고 엉엉 울었습니다. 바보. 이 바보야.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살아있어야지. 내 곁에 있어야지.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좋은 남편 못 돼서 너만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밥 잘 먹었어. 고마워. 어디 가요? 어디 가려고 해요? 저는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혼자 어떻게 가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았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남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같이 가요. 너 집에? 네. 우리 집. 이제 당신 집이기도 해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 남편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을 들어오게 하고 불을 켰습니다. 앉아요. 씻어야죠?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저는 옷장에서 예전에 남편이 입던 옷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두고 간 옷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입어요. 씻고 나서 남편은 옷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저는 남편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혼자 씻을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옷을 벗기니 앙상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나 보였고 배는 암 때문에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뼈만 남았고 등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별거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울면서 남편을 씻겼습니다. 때를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줬습니다. 오랜만에 씻은 남편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깨끗한 이불을 만지며 감격했습니다. 이불이 이렇게 부드러웠나?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보네. 이제부터 매일 이 침대에서 자요. 알았죠?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12년 만에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남편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암이 온몸으로 퍼져 있고 폐와 췌장까지 전이됐습니다. 게다가 영양실조가 심각해서 면역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항암 치료는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장기로 퍼져서 손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환자분께 고통만 더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길어야 한 달, 빠르면 2주 안에.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한 달이라니. 겨우 한 달밖에 못 산다니.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가, 괜찮아. 나는 이제 됐어. 무슨 소리예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너 보고 내 밥 먹고 내 집에서 잡았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어. 12년 동안 꿈꿨던 거 다 이뤘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 안 죽어요. 내가 살릴 거예요. 저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먹였습니다.
미역국도 써주고 소화가 잘 되는 죽도 써줬습니다. 보양식도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음식을 눈물 흘리며 먹었습니다.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맛 때문에 12년을 버텼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내 밥 생각하면서 버텼어. 그럼 이제도 버텨요. 내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내고 몸도 닦아주고 약도 먹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수가. 왜요? 어디 아파요? 물 줄까요?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신혼 때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 내가 약속했잖아.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해주겠다고. 기억해요.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너한테 고생만 시켰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잘해줄게. 부자로 태어나서 너한테 잘해줄게.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날 거예요. 그땐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요. 아프지도 말고요.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눈 떠요. 제발이요.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꾹 쥐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30년 동안 너만 사랑했어. 고마웠어. 나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준혁? 깨어나요. 저는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저를 말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깨어나야 해요.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12년 만에 만나서 겨우 한 달을 함께 보내고 영원히 이별하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화장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가게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준혁이네 반찬 가게. 남편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열던 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가게 벽에 남편의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바로 그 된장찌개를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이요.
30년 동안 쌓인 사랑이 비법이에요. 요즘도 가끔 꿈에 남편이 나타납니다. 남루한 행색이 아니라 젊고 건강했던 모습으로요. 꿈속에서 남편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웃습니다. 여보, 역시 내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이 맛이야. 내가 그리던 이 맛.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12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한 그 한 달이 저에게는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화려한 꽃다발도 아니고 값비싼 선물도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12년 동안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도 저를 지켰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묵묵히 여러분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이 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12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산 시간이요. 진실을 알았더라면 남편을 찾아갔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언제 이별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남긴 가게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매일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남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깊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